안녕하십니까. 통영 로게입니다. 저번에 구멍지편을 찍고 나서 막대지편을 찍는다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요청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시청자분하고도 약속이라서 더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막대지 채비하는 방법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사용하는 막대지 꿀팁이 있거든요. 구멍지와 마찬가지로 막대지를 조금 변형해서 부력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막대치가 여러 가지 종류 있죠. 제가 사용하는 막대치 요 통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구멍지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만 그래도 한 번씩 사용하는 것만 모아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영상 찍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것들이 영상 중간중간에 지나가도 방금도 뛰어가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문 닫고 하려니까 문을 긁어요. 자꾸 긁어서 방송에 오히려 더 방해가 돼서 차라리 오픈해놓고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옆에도 있는데 어째 하는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찌 잘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또 끊겼다. 막대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진짜 구멍지도 마찬가지고 딱 사용하는 게 저도 여기서 보면은 한 번씩은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3개밖에 없어요. 막대지 3개. 내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써봤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딱 이 종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 찌리겐도 사보고 이렇게 다 써봤는데, 가격대에 비해서 가장 괜찮은 게, 이거 광고 협찬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제가 좋아서 가격 대비 예민하고 괜찮고 원투력도 좋아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막대치 사용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길이는 80cm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원투력도 좋고 잘 날아가고 예민해요. 그리고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이게 어떤 찌냐면 해동조구사 HDF에서 나오는 해신이라는 자립 막대지입니다. 가격은 인터넷에 살 때도 그렇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7, 8천 원 하더라고요. 막대지 중에 7, 8천 원이면 좀 저렴한 축에 들어가요. 이렇게 막 뭉퉁하고 이렇게 초보자들 낚시방에서 권해주라면 이런 걸 권해주는데 이런 것도 한 4, 5천 원 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한 조금 가격이 더 주더라도 이런 내가 마음에 드는 찌를 샀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사용해 보다가 요즘 딱 하나로 굳혀진 게 이쯤입니다. 해동에서 나온 해신 자립 막대치. 그리고 주로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내가 주웠는데 개조를 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막대지를 호수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호, 1.5, 2호 그리고 원투를 날리고 수심이 깊고 조류 깊은 데는 3호까지 써요. 3호는 평상시 잘 사용 안 하고요. 보통 1호에서 2호 이제 물때 따라 수심 따라 그거는 조금씩 틀린데 1호에서 2호까지는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막대치 설명해 드렸고요. 사용하는 호수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채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요 안으로는 안 오네요. 방송하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뛰어댕기는. 먼저 낚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가이드에 줄을 싹 끼우죠. 끼우고 나서 구멍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유동이니까 채비가 어느 수심에 딱 걸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찌매듭에 걸릴 수 있는 반단굴선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구멍찌를 끼죠. 구멍찌는, 그 다음에 막대찌는 막대찌를 끼워야 돼요. 찌. 막대찌는 끼울 때 막대찌 아래 부분 이렇게 핀도레를 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핀도레를 먼저 끼주고, 먼저 달면은 채비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해요. 바로 끼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채비할 때 이렇게 좀 안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핀도레를 먼저 끼주고, 그 다음에 핀도레를 끼우고 나서는 찌가 못 내려오게 찌 멈춤, 잘 안 나올라노. 찌 멈춤봉을 끼워야 돼요. 찌고무를 먼저 두 개를 끼워야 돼요. 아래 위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처음에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이건 안 끼어요. 나중에 찌를 달고 길이를 맞춰 주면서 끼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보통 그러죠. 구멍찌도 그렇고 막대찌도 그렇고 수중 뽕돌, 수중찌가 고정되는 게 좋다고. 그래야 채비할 때 안 엉키고 이렇게 예민도가 더 상승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막대치 채비할 때는 이 찌 멈춤 고무 작은 거 팔거든요. 이런 거 이게 싸요. 두 개, 이런 거 똑같은 거 두 개에 1,500원 하더라고요. 그럼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6개월 이상 써요, 이게. 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 철사 구멍 사이에 있죠. 이 정도 넣고 이 고무를 쭉 빼면은 이렇게 탁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끼우는 게 저는 O형 쿠션 고무. 왜냐면은 이게 작기 때문에 뽕돌을 끼워도 이거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통과가 안 되죠. 딱 걸려서. 이 다음에 저는 요 맞는 막대치 부력에 맞는 뽕돌을 써요. 다른 것도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싼 거 써요. 저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이 종류. 요래 끼우고 그럼 이래 탁 걸리죠. 이게 엄지에. 그러면 끼우는 게 그 다음에 도래를 끼워요. 도래를 묶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탁 당기면은 안 움직이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핵심은 요 두 개지요. 저는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꽉 해가지고 안 움직이 써도 돼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안 움직이죠. 굳이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종류
이런 종류나 이런 종류 봉돌 들면 이게 구멍이 작아서 이게 도래가 이게 안 박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끼우고 쫙 내려서 붙여주면은 안 움직이게 되겠죠. 나는 이중. 자, 통영 로기의 막대치 채비. 얘는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원줄에 찌매듭 돼 있죠. 그다음에 반달굿을 끼고 빈도래 끼고 그리고 찌 멈춤 고무 멈춤봉 고무를 끼우고 그 다음에 찌 멈춤 고무 찌 멈춤 고무 요 움직이지 않게 하나 끼운다 했죠 제가. 요 찌 멈춤 고무 요 이렇게 도래랑 이 사이에 딱 붙게 쿠션 고무 수중 뽕돌 그 다음에 도래 그 다음에 목줄은 저는 1.5m 사용한다 했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건 2m, 3m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1m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1.5m 정도 사용해요. 그리고 잔점 보려고 잡는 조개봉들을 달아주고. 자, 전체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통영 로기의 막대치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소개했던 있지 내가 주력으로 많이 마음에 들어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스가 많이 가요. 갯바위나 방파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깨지고 이래가지고 강력본드를 많이 발라놨는데 이렇게 강력본드 발라서 땜빵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 찍혔죠. 잠깐만. 이건 고양이 발자국인데 이게 깨지지 않고 짓눌린 거. 이놈들이요. 방송할 때 옆에서 깔짝짝짝 장난치더만 다 씹어놨네 이게 이것들이요. 못 삽니다 못 살아. 못 산다 못 살아. 내 아끼는 찌를. 남이야 남이야 내 구명조끼가 그래 줬나. 참나. 보입니까 이 이빨 자국. 이것들이 진짜 맨날 까먹는다 이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요 두 개는 죽은 찌예요. 막대찌 낚시하다 보면 한 번씩 흘려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우연찮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딱 주웠는데 이 찌는 4호였어요. 4호. 어쩌겠지요. 진우 4호. 이 제가 안 쓰는 부력이에요. 이 4호 쓰려면은 4호 막대찌니까 밑에 4호를 달잖아요. 안 쓰는 부력에 4호까지 달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최대로 쓰는 게 3호라 했잖아요. 3호로 바꿔서 사용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호가 필요 없는데 4호가 생겼다. 내가 필요한 거는 3호나 2호다. 이것도 그래요. 3호 막대지. 요게 하나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2호가 없어서 3호 막대지를 2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호로 적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저는 08 조개봉돌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펴면은 편납처럼. 이거는 망치나 아까 니퍼나 망치나 벤치로 납작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편납처럼 이렇게 펴지거든요. 두 개가 펴지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넓게 편납처럼 얇게 돼가지고 잘 오그라져요. 그러면은 아래보다 조금 띄우고 요 한
2cm에서 5cm 정도 띄우고 살짝 구부리면 이렇게 탁 맞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오그리 가지고 딱 붙여요. 이렇게 딱 오그리면 딱 붙죠. 이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로 처음에 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먼저 감고 아래 위로 촘촘하게 위로 올라갔으면 아래로 살짝 당겨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감으면 또 무거워져요. 이게 한 납 있는데 한 2번,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마지막 위에서 마무리 살짝 힘줘서 끊어주면 이렇게 마무리 됐죠. 이게 낚시할 때 걸릴까 싶은데 이게 볼록 가면은 걸리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나면은 이때까지 걸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아까 08에다가 전기 테이프 무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한 1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호가 3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예민하게, 이게 주력으로 사용해서 더 예민하게, 이 원래 잔존 무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뺐는데 2B를 더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부력이 있잖아요. 아까 보통 내가 막대제 사면 보통 3B에서 5B 되는 잔존 부력이 남는다 그랬는데 이게 항상 3B나 5B나 이렇게 항상 목줄에 채워줄 수 있어요. 낚시할 때마다.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거를 잔존 부력 잡는다고 계속 끼우는 것보다 저는 만약에 2B만 남기고 싶다. 난 목줄에 채워도 B 이상 안 채운다. 2B밖에 안 채운다. 그러면 5B에서 2B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아까식으로 전기 테이프를 감아줘요. 그래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목줄에 항상 잔존 부력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채우던 거를 안 채워도 되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대지 안에. 그러면 자기가 항상 원하는 B나 2B, 잠깐 G1이나 그것만 몇 개만 이렇게 탁 물리면 되죠. 내 스타일은 좀 예민하게, 구멍치도 마찬가지고 예민하게 맞추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해주고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났죠. 근데 이렇게 방금 만든 거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감으면은 기스도 안 나요. 부딪혀도 전기 테이프 위에 이렇게 해서. 이거 사용 많이 했는데 이거 전기 테이프 안 감긴 때는 이렇게 기스가 나는데 감긴 때는 뭐 흠집만 좀 나지 쿠션이 돼서 기스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통 기스가 나면 아랫부분에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야, 또 물어 뛸라고. 4호에서 3호를 만들었지만 요게 이런 거를 2개를 끼우면 4호에서 3호가 아니고 2호도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게 더 무거워지느냐? 이게 채비가 저번 강의처럼 이게 채비 무게는 똑같아요. 왜냐? 아래 채비에 들어간 거를 막대지에 붙여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대신 막대지가 무거우면은 찌 멈춤봉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꾸 내려간다. 이럴 때는 다시 뽑아서 완전 고정을 자꾸 내려가서 낚시하면 더 불편하다 하면 이때는 밑에 있으면 위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밑으로 한 바퀴 돌리고 맨 마지막 위로 가야 되겠죠. 한 번씩만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고 찌 멈춤을 빼요.
이게 한번 이렇게 감겨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가거든요. 묶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은 돼요. 만약에 막대지가 무거워서 톡톡톡 치다 보면 챔질하다 보면 쭉쭉쭉 밀릴 경우도 있거든요. 원줄이 2.5나 2호 잘 안 쓰는데 2.5 밑으로 가면은 밀려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밀려서 할 때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원줄을 지 멈춤봉 안에 끼워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더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한번 꿀팁에 대고 채비와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면서 막대치 채비를 하면서 중요한 점 딱 3가지만 들어볼게요. 막대치를 처음 사면은 그 막대치가 잔존 무력이 얼만큼 되는가 꼭 체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내 막대치가 잔존 무력이 얼만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목줄에 뽕들을 얼만큼 채워야 되는가 그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만큼 목줄에 조개봉들을 채워 잔존 무력을 남기고 사용한다. 그렇죠. 잔존 무력 체크가 되면은 내가 막대치를 세팅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민하게 맞춘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 그러면은 시인성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린다. 이런 자기 스타일에 따라 잔존 무력을 남기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잔존 무력 체크했을 때 잔존 무력이 너무 많을 시에는 막대치 하부에 조개봉들을 아까 벤치나 망치로 딱하게 편납처럼 얇게 펴가지고 막대치 하부 한 2-3cm 위에 달아서 전기 테이프로 붙여 잔존 무력을 미리 잡고 사용한다. 이게 저의 꿀팁이라 했죠. 제가 사용하는 잔존 부력이 많은 시에 그래야 합니다. 적혀 있고 기본 부력에 기본 뽕돌 사용했는데 잔존 부력 내가 사용하는 별로 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잔존 부력이 많은 시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잔존 부력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해봅니다. 뭐 처음 1.5지라 가정합시다. 1.5에 적혀있으면 1.5 뽕들을 달죠. 그러면은 막대치가 이만큼 만약에 수면에 던졌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잔존 부력이 이만큼 있는 거죠. 이만큼의 잔존 부력이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몰라요. 처음에 이비를 달았다. 조금 내려갔죠. 이비 무게만큼. 또 이비를 하나 더 달았다. 이만큼 내려간 거죠. 이게 잔존 부력이 이만큼 잡혔고 여기서 이제 B 하나를 더 달았다. 그러면 거의 수면에 장길동 말동 하면은 이게 잔존 부력이 1.5에 5B가 되는 거죠. 잔존 부력이 5B. 그러면 5B를 채우면은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도 되는데 그럼 막대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목줄에 4B만 달겠다. 3B만 달겠다. 이렇게 한 4B만 달면 이 정도 나오겠죠. 그 2B 잔존 부력 5B인데 2B만 달면은 좀 많이 올릴 테고 이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날 저는 그래요. 고기가 예민할 거로 생각하고 처음에 채비 세팅을 해요. 처음부터 예민하다는 가정하에 예민하게 세팅하면은 고기가 활성도가 좋으면은 더 시원하겠지라고 예민하게 세팅했기 때문에 고기가 예민해도 티가 나요. 근데 고기가 아주 예민한데 이렇게 세팅하면은 찌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깔짝 잠기고 다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잠기는 게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예민하게 맞췄다. 깔짝 하는데도 찌가 수면까지 싹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들어가는 이게 표시가 잘 나거든요. 수면까지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잠기냐 하고 조금 나오는 상태에서 찌가 안 보이는 거랑
캐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고기가 예민하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예민하게 맞춰요. 구멍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의 꿀팁. 야, 막대치 4호에 4호 난다. 이렇게 세팅하면 맞죠. 근데 4호가 내가 안 쓰는 찌다. 없는 찌다. 근데 3호를 쌓았는데 잔존물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럴 때는 아까 잔존부력을 막대치에 붙여서 잡는다 그랬죠. 4호가 필요 없으니 3호를 만들겠다. 아래치비를 3호를 사용하고 싶다. 4호는 너무 둔하다. 이러면은 1호 무게 되는 조개봉돌을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달아줘서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다 했죠, 제가. 전기 테이프 플러스 조개봉돌 무게를 합쳐서 1호 정도 달아주면 돼요. 4호를 2호를 맞추 2호치로 바꾸겠다. 이러면은 아래치비는 2호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려면 4호에서 2호 바꿔주니까 2호 무게를 붙여주는 거죠. 저번에 구멍치 설명과 똑같아요. 총 무게는 똑같아요. 예. 이 무게가 3호가 하나 더 올라가고 4호의 무게가 위로, 그러니까 위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 합산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대치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채비로 내려오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막대치 사용하는지 사용된 잔존물이 많은지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1.5의 잔존물이 5B가 나온다. 근데 나는 예민하게 세팅하기 위해서 아래 채비에 B나 2B만 채우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4B에서 요 3B만큼 이 무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B에서 2B 정도의 목줄에 채운다면 그러면 항상 4B나 3B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낚시할 때마다. 그럼 번거롭죠. 하나 더 채우고 떼고 이 없는 게 깔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게만큼 2B나 3B 원하는 만큼 조개봉들을 납작하게 편단처럼 펴서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B에서 2B만 달고 항상 낚시가 가능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꿀팁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 전기 테이프로 감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하다가 조류가 빨라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3호로 4호를 갖다가 2호를 만들었는데 4호를 갖다가 2호를 만들었는데 다시 4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 테이프만 떼내고 이것도 강력 접착이 안 된 그 때문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호로 사용하면 돼요. 그게 나중에 하고 이거는 변환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하나를 더 떼면은 3호도 되고 0.5를 달아도 되고 0.85를 달아도 되고 아래채비가 내가 물속에 있는 아래채비를 어떤 무게를 사용하에 따라서 막대치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예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제 스타일이 조금 찌면 좀 예민한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내망권이나 도구 포인트나 방파제 포인트는 저 갯바위나 원도권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입질들이 고기들이 더 예민해져서 보통 그래 더 예민해요. 그럴 때는 좀 예민하게 세팅해 주는 게 맞죠. 낚시하기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채비 처음에 설명했던 이 기본 채비로 하고 잔존 무력을 체크는 꼭 하시고 막대치 잔존 무력을 하시고 달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꼭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달아서 사용해도 돼요. 어려우면.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항상 달다 보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잔전부르기 생각보다 많이 나면 2개, 3개, 안 그러면 5비, 8비 이게 달고 사용하면 번거로우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은 한 번만 잠시 몇 분만 투자하면은 항상 여러 개를 붙이던 봉도를 하나 아니면 2개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또 가벼운 거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꿀팁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막대치 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알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강좌는 모르고 계시는 분을 위주로 제가 말씀해 드린 거라서 모르신 분은 낚시하실 때, 막대치 채비로 낚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안전한 낚시 하시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다 치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 잘 해주시고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